병원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다. 시간이 마치 멈춘 듯 느껴졌다. 지혜 씨는 힘없이 축 늘어진 민재를 품에 안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민재는 더 이상 울지도 않았다. 그저 엄마 품에 안겨 아무런 감정도 표현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 영우 씨는 아내 옆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긴 기다림 끝에 그들은 드디어 진료실로 들어갔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민재의 검사 결과와 증상을 훑어보더니 가족들의 눈은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책상에 앉았다. 고열에 입술이 창백하고 산소 부족 증세가 있네요. 열이 계속되는 걸 보니 심한 감염이나 심혈관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사무적인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 목소리에서는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지혜 씨는 깜짝 놀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의사를 쳐다보며 물었다. 의사 선생님, 제 아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의사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민재의 진료 기록을 몇 번이나 뒤적거리더니 마침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질병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생존 가능성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영우 씨는 망연자실했다.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선생님, 제 아이를 살릴 방법은 없나요? 지혜 씨는 울먹이며 물었다. 두 손으로 아이를 더욱 꽉 껴안았지만 그 어떤 위로도 얻을 수 없었다. 며칠 후에도 민재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모든 검사를 마쳤지만 박 선생은 민재의 정확한 병명을 찾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민재가 매우 희귀하고 위험한 질병에 걸렸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흘째 되던 날, 박 선생은 영우 씨와 지혜 씨를 따로 불러 결과를 알렸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아이는 이 고비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증상이 너무 심각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박 선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민재의 손에 살짝 떨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아주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손은 덜덜 떨렸다. 여보, 혹시 봤어요? 지혜 씨는 목이 메어 쉰 목소리로 물었다. 두 눈은 놀라움으로 크게 떠졌다. 영우 씨는 화들짝 놀라 아내 품에 안긴 작은 아들을 쳐다봤다. 민재의 팔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다시 생명을 되찾은 듯 보였다. 영우 씨는 눈을 믿을 수 없었지만 가슴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분명한 현실이었다. 민재의 몸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심지어 아이는 팔다리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입술은 살짝 미소를 지으려는 듯 움직였다. 민재야, 아가, 괜찮니? 지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불안함을 감출 수 없어 남편을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바라봤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영우 씨는 급히 손을 뻗어 민재의 체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놀랍게도 민재의 몸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체온은 서서히 오르고 있었고 작게 떨리는 움직임은 계속되었다.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다. 민재는 숨을 다시 쉬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굳게 감겨있던 두 눈도 떠진 것이다. 비록 희미했지만 그것은 분명 회복의 신호였다. 지혜 씨는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엄마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들의 작은 아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여보, 민재가 살아났어요. 지혜 씨는 울먹이며 말했다. 기쁨에 겨운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다. 행복, 걱정, 놀라움 등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지혜 씨는 즉시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믿을 수 없는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살아났어요. 움직이고 숨을 쉬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박 선생은 지혜 씨의 말을 믿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일시적인 반응일 뿐일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경과를 더 지켜보세요. 계속 상태가 호전되면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엄마로서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
그녀는 어떤 기회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민재는 분명 살아 돌아왔지만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야 했다. 더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했다. 영우 씨는 즉시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비록 그가 민재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했었지만 이번에는 희망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택시기사에게 병원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다시 길을 밝혀줄 빛이 생겼다. 가족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을 때 박 선생은 민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엄마 품에 안겨 작게 움직이는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의 눈은 서서히 맑아지고 있었다. 박 선생도 내심 놀란 기색이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아이 상태가 변했군요. 어쨌든 저희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선생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영우 씨와 지혜 씨는 더 이상 박 선생의 냉담함에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아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다시 건강해지는 것이었다. 그들은 박 선생이 지금까지 보여준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들은 다른 의사를 찾아보기로 했다. 좀 더 세심하게 돌봐주고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환자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야 했다. 박 선생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민재 가족의 태도 변화는 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건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었다. 의사로서 책임감과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다. 날이 갈수록 민재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아이는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전처럼 힘들어하거나 고열에 시달리지도 않았다. 새로운 의사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민재를 돌봤다. 그들은 민재의 빠른 회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일주일 후 민재는 스스로 앉을 수 있게 되었다. 미소를 지으며 부모님에게 손을 뻗었다. 가족들은 이 모든 과정을 믿을 수 없었다. 그 기적, 그 회복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박 선생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일이 마법처럼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영우 씨와 지혜 씨는 아이를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삶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가족이라는 끈끈한 사랑의 힘을 확인했다. 민재는 하루하루 회복되어 갔다. 기적을 증명하듯 의사들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민재의 회복은 민재의 가족뿐 아니라 병원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모두가 이 작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들은 단순한 검사나 약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아침 민재가 엄마와 함께 놀고 있을 때 영우 씨는 감동에 휩싸였다. 그는 민재를 바라봤다. 두 팔로 아이를 꼭 안으며 놓아줄 수 없을 것 같았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 여보. 영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민재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있다니 너무 놀라워. 지혜 씨는 옆에 앉아 민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이제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이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이 믿기지 않았다. 아이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는 사실은 꿈만 같았다. 기억나, 여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모든 걸 다 준비했었잖아. 희망을 모두 잃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아 돌아왔어. 지혜 씨는 마치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안함을 털어내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민재는 고개를 들고 밝은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봤다. 작은 입술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비록 힘없는 미소였지만 그것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었다. 하지만 민재의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들의 이야기는 병원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민재의 기적 같은 회복에 대해 수군거렸다. 특히 민재가 죽을 것이라고 단정했던 박 선생은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영우 씨와 지혜 씨가 민재 곁에 앉아 있을 때 박 선생이 진료실로 들어왔다. 그는 민재를 바라보더니 가족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군요. 박 선생은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이 상태가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지혜 씨는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어렸다. 민재가 회복된 것은 분명 기적이었지만 그녀는 그동안 박 선생이 보여줬던 무관심하고 냉담한 태도를 잊을 수 없었다. 의사 선생님, 저희가 가장 필요할 때 선생님은 저희에게 무엇을 해주셨죠? 아이는 죽을 뻔했고 선생님은 제 아이가 절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아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지혜 씨는 더 이상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소리쳤다. 박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 말이 자신의 무책임함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재가 이렇게 기적처럼 회복된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가족분들. 박 선생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제가 아이의 진료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박 선생의 사과는 영호 씨와 지혜 씨가 그동안 겪어야 했던 무력감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했다. 박 선생의 무관심은 마치 그들이 아들의 목숨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동안 혼자 버려진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박 선생이 사과한다고 해서 그들은 박 선생의 무감각한 태도를 잊을 수 없었다. 영호 씨와 지혜 씨는 박 선생의 무책임한 행동이 다른 환자들에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환자들의 권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변호사 및 의료단체의 의견을 구하며 아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그들은 단호한 결심을 했다. 민재를 위해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 병원과 맞서 싸울 것을 결심했다. 우리는 그저 진실을 원할 뿐입니다. 박 선생은 우리 아이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병원이 이 일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릴 겁니다. 병원 이사회는 더 이상 이 일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들은 환자 관리에 대한 모든 과정을 재검토하고 의사들에게 직업윤리와 책임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재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모의 끊임없는 사랑, 그리고 의료 시스템 내의 무책임한 태도와 맞서 싸우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다. 날이 갈수록 민재의 건강은 회복되어 갔고 아이가 보여준 변화는 의사들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 기적은 민재 가족뿐만 아니라 병원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모든 사람이 이 작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리고 단순히 검사나 약물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아침, 민재는 아빠 무릎에 앉아 엄마와 놀고 있었다. 영호 씨는 민재를 바라봤다. 두 팔로 아이를 꼭 안으며 아들을 놓아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말했다. 정말 기적이야, 그치?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재 장례식을 준비했었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있다니 정말 놀라워. 지혜 씨는 아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이제 그 눈물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민재가 다시 건강해진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너무나 큰 아픔을 겪어야 했었다. 기억나 여보? 우리 며칠 전에 모든 준비 다 했었잖아. 민재에게 모든 걸 다 잃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아 돌아왔어. 지혜 씨는 숨을 내쉬었다. 아직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힘든 시간의 잔재가 남아있는 듯했다. 민재는 고개를 들고 밝은 눈으로 부모를 바라봤다. 그 작은 입술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비록 힘없는 미소였지만 그것은 그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는 듯했다. 하지만 민재의 가족이 행복을 누리는 동안 그들의 이야기는 병원 내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민재의 사건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민재를 포기해야 한다고 단정했던 박 선생은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영우 씨와 지혜 씨가 민재 곁에 앉아 있을 때 박 선생이 병실에 들어왔다. 그는 민재를 흘끗 보더니 가족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말 기적적이군요. 박 선생은 조금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이 상태가 호전되었으니 다행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지혜 씨는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번뜩였다.
민재의 회복은 기적이었지만 그녀는 박 선생의 무관심하고 냉담한 태도를 잊을 수 없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선생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죠? 우리 아이는 죽을 뻔했고 선생님은 우리 아이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는 살아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지혜 씨는 분노와 마음속의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쳤다. 박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을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재가 이렇게 놀라운 회복을 보인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박 선생이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부드러웠다. 아이의 진료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볼게요. 그게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박 선생의 사과는 영우 씨와 지혜 씨가 겪었던 무력감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박 선생의 무관심은 그들이 아들의 목숨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동안 버려진 느낌을 주었다. 박 선생이 사과했지만 민재의 가족은 그의 무관심한 태도를 잊을 수 없었다. 영우 씨와 지혜 씨는 박 선생의 무책임한 행동이 다른 환자들에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환자들의 권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변호사와 의료단체의 의견을 구하면서 그들의 아들을 위한 정의를 요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단호하게 결심했다. 민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우리 애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들은 모를 겁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할 수 있겠어요. 지혜 씨는 늦은 밤 민재가 엄마 품에 안겨 잠들어 있을 때 영우 씨에게 말했다. 알아, 여보, 우리가 해야 해. 민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래야 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박 선생 같은 의사들은 계속 무심할 거야. 그들은 사람 목숨을 단순히 숫자로만 여길 거야. 우리는 싸워야 해. 영우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법적 싸움을 시작했다. 민재 가족은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의사, 변호사, 병원 직원 모두 조사를 받게 되었다. 박 선생은 그의 행동을 다시 평가받았고 그의 행동은 의무와 책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병원은 조치를 취해야 했다. 박 선생의 전문적인 실력은 인정되었지만 환자들을 돌보고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명백한 무책임함을 드러냈다. 의료 시스템의 일부는 이런 종류의 실수가 그대로 방치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병원 이사회는 박 선생의 실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그에게 업무 태도를 개선하고 직업적인 책임 교육에 참여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민재 가족의 불만을 해소할 수 없었다. 그들은 박 선생이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것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었다. 저는 박 선생이 교육을 다시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 법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재는 박 선생의 무책임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영우 씨는 변호사들과의 회의에서 말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식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박 선생은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일을 중단하고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했다. 민재 가족이 원했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분명했다. 병원에서의 싸움이 끝난 후 민재 가족은 일상으로 돌아왔다. 의료에 대한 걱정은 이전처럼 그들을 짓누르지 않았지만 영우 씨와 지혜 씨는 여전히 민재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들의 삶이 소중한 선물임을 알고 그들은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다. 민재는 3살이 되었다. 그는 건강하고 똑똑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이전의 비틀거림에서 벗어나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었다. 민재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말들은 영우 씨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영우 씨와 지혜 씨는 이제 절망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희망과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민재의 여정, 그리고 그들 가족의 여정이 아직 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 그들은 가능한 모든 힘을 다해 아들을 보호할 것이다. 죽음에 맞서 싸워 이긴 민재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 모든 사건 이후 민재 가족의 삶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그들의 마음속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더 강해지는 법을 배웠다.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박 선생은 비록 업무가 정지되었지만 이 사건은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왔다. 의사들과 병원 직원들은 환자에 대한 공감과 책임감에 대해 다시 교육을 받았다. 민재의 가족은 그들의 이야기가 의료계의 책임에 대해 잊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랐다. 민재는 이제 4살이 되었다. 그는 영리한 아이였고 부모님을 볼 때마다 항상 미소를 지었다. 아이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도 않았고 죽음의 차가움에 직면하지도 않았다. 민재의 놀라운 회복은 의학의 기적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무한한 사랑과 끈기의 결과였다. 영우 씨와 지혜 씨는 서로 옆에 앉아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완벽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이겨냈고 그들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민재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히 삶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삶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인내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끝에 그들은 다시 사랑으로 가득 찬 곳에서 평화를 찾았다.